근데 이미 그거 다 반영했어. 주가는 이미 그런 거 다 알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 금요일날 바닥 찍었어. 가장 유력시된다라고 뭐 모든 연구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분리막 때문이다. 미션 자회사에서 만드는 분리막을 쓴 배터리는 불이 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공개할까 말까 지금 또 생각을 했는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서구예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 급등, 이틀 연속 급등인데 여러분들 계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뜻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향후 더 이런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PD님 제일 궁금해할 게 뭘까요? 오늘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였어요. 네, 왜 그랬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거는 원론부터 저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있죠? 지금 그냥 느낌상으로 누가 될 것 같아요, PD님?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조사 기관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증시에서도 이거를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이든 공약의 최대 공약이 뭐였죠? 우리 10월 26일 그때 제가 바이든 후보에 집중하자 친환경 관련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자세히 그때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방송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증시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력시된다가 아니라 당연시되게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move money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뉴딜 정책 그때 얼마나 했죠? 우리 깜짝 놀랐잖아. 2조 달러. 2조 달러였죠.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 이야, 엄청난 돈입니다. 예, 이것을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풍력,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제 이 대체 에너지주들이 올라갔거든요. 어떤 종목들? 태양광, 풍력. 차트 잠깐만 볼게요. 간략하게만. 먼저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이에요. 바로 제가 그 10월 26일자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바로 요 날이었어요. 요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매수를 했다면 41,000원에서 지금 46,000원이에요. 그럼 15% 수익이 난 거죠. 어제 급등을 했어요. 보면은요 8% 급등을 했거든요. 또 하나 보면 OCI 어제 보면은 5% 급등. 근데 오늘 쉬었어요. 대표적인 또 풍력 관련주 유닛은 어제 같은 경우 또 양봉을 뽑으면서 얘도 5%, 동국 SNC 풍력 관련주 어제 또 급등을 했어요.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는 이런데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잠깐 보죠. 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3%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 어제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어제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가만히 보면은 순환매가 이 뉴딜 관련주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제 대체 에너지 덜 오르거나 못 오른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순차적으로 올랐구나.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 바이든 쪽으로 증시는 머니 무브, 돈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중국 자동차 판매 가운데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오늘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반영이 된 거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LG화학이 기업 분할 해가지고 이거 악재다 해가지고 뭐 한 달 반, 두 달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오히려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기 소외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정도 떨어졌으면 싸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전기차 하면은 SDI, LG화학, 이노베이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네, 완성품. 2차 전지 완성품. 그 종목들이 오늘 혹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개별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LG화학부터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LG화학 신용평가사 무디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무디스. 거기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는 중국 업체한테 1위를 뺏겼었거든. 대탈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흐름이 뉴스도 개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 LG화학 같은 경우 고점에서 이어보면은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아주 중요한 기술적 분석 요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 SDI도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나왔었는데, 현대차에서 전기차 많이 밀고 있는 거 알죠? 그리고 향후에도 모델 엄청나게 내보내겠다. 아주 중요한 고객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대차의 eGMP라고 해서 플랫폼 프로젝트가 있어요. 3차 플랫폼 수주가 유력하다라는 뉴스가 장 초반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삼성 SDI도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보면은 이 종목도 하락 추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애매했었는데 오늘 올려 붙이면서 하락 추세대를 벗어났다는 거지. 아주 중요한 주가 흐름과 동시에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삼성 SDI, LG화학 두 종목에 호재가 나왔다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설명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전기차 관련주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그리고 이거 사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관심을 기울이자. 내일이라도 조금 눌린다라고 하죠. 하락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건데, 그걸 차트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전략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앞서 보셨던 차트 흐름이에요. LG화학이에요.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벗어나고 전 고점대를 벗어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지. 다만 여기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 힘든데, 물론 힘든데 한 번에 사지 말라는 거지. 항상 생각할 때 내일 이후 내일 상승 출발 분명히 할 것 같아요. 확률상 70% 정도. 그걸 바로 따라잡지는 말고 그 이후 조금씩 보합선이라든가 그 아래 나오면은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SDI도 보죠. 같은 맥락이에요.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를 했고 전 고점대를 또 돌파를 했네.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지.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상승 출발 이후. 그러면 보합선 이하에서는 조금씩 모아가거나, 난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은 더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DI 보죠. SDI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시세가 오히려 더 제일 안 좋았어요. 이거는 LG화학과의 특허, 분쟁, 그 영향이 일단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제일 약했죠.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벗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유 쪽, 그쪽이 조금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2차 전지 관련 문제에서는 자회사에서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2차 전지에서 분리막 제일 중요한, 최근 들어서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핑계를 여러 가지 대요. 그런데 가장 유력시 된다라고 모든 연구 기관에서 내놓는 것이 분리막 때문이다. 어디 분리막? 중국 분리막, 그리고 일본 분리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에서 만드는 분리막을 쓴 배터리는 불이 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 자회사의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 LG화학과의 이 특허 분쟁, 그 자회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주면서 딜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최고 수준의 분리막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할까 말까 지금도 생각을 했는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협상이 한순간에 될 수도 있거든요. 가벼울 수도 있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요, 제일 상승률도 높았어요. 7.7% 정도니까 상승률도 제일 높았으니까 그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겠어요. 지난 시간까지도 이번 주 저점 잡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생각에 지난 금요일 외국인의 매도는 피크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을 가능성, 즉 더 밑바닥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시 투자 환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면서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있죠? 010 이 전화번호로 무료 회원 가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 회원 가입 신청해서 아침에 투자 전략과 그리고 관심주에 대해서 대형주단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